얘기해. 가끔씩 이런 데서도 맞아줘야 되는 거야, 이 새끼야.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고등학교 다니는 네가 한번 가르쳐 줘봐라. 무릎 좀 베자. 물어보질 말든가. 이거 부모는 잘 사냐? 그럼 잘 살지. 잘해라, 부모한테 속색이지 말고. 너나 잘해. 이제 양아치짓 좀 그만하고. 너네 부모 아마 너 때문에 속 시커멓게 타들었을 거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2009년 독립영화계에 파란을 일으킨 양익준, 김꽃비 주연의 영화 똥파리입니다. 총 제작비 4억 원, 양익준 감독의 전세 보증금까지 탈탈 털어 말 그대로 정말 영혼까지 갈아 만든 작품인데요. 총 관객수 12만 3,306명으로 당시까지 나왔던 독립영화 중에 관객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해 20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원앙소리가 개봉하긴 했지만 관객수만 따지면 겨우 손익분기점을 넘겼지만 개봉 이후로도 수익은 꽤 쏠쏠했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한국의 독립영화가 주목받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죠. 수많은 국내외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고 독립영화 배우로서는 이례적으로 남녀 두 배우가 청룡영화상 나무신인상과 여우신인상을 동시에 석권하게 된 것도 놀라운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영화에 담긴 감독의 의도와 짠내나는 비하인드 스토리 TMI 줌인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줌센의 영상은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야, 치라고 영화는 시작부터 바로 폭력을 보여줍니다. 여자를 때리는 놈은 이렇게 참교육은 관심 없고 그냥 용역 깡패 상원입니다. 이 씨는 배우의 이어질 감정선을 위해 크랭크인 하는 날 첫 촬영으로 찍었습니다. 촬영지는 재개발되기 전 관악구 난곡동입니다. 사람 좋은 양익준 배우가 아무리 연기라고 하지만 이것을 찍을 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이게 또 한 번에 안 끝나서 여러 번 뵙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한 배우는 괜찮으니까 과감히 좀 뱉으라는 말을 했다고 하네요. 왜 맞고 댕기냐, 이 씨발려나. 상호는 상남자답게 팔팔을 핍니다. 이 센 담배를 촬영하는 내내 하루에 대여섯 갑을 피워야 했다고 하네요. 방금 상훈을 때린 건 촬영부 스텝 최영준 님입니다. 바로 다음 컷에 나오는 눈빛이 날카로운 성심용역 직원 오역이기도 하신데요. 영준이 제작비가 제작비다 보니 거의 모든 스텝이 영화 전반적으로 출연해야 했죠. 오, 풋풋한 만식이 형 베르사체 스타일? 뭘 쳐다봐. 잘생겼냐? 이 영화의 배역 이름도 정만식입니다. 만식 옆에 있는 사람은 이 영화의 조감독입니다. 감독은 담배 연기로 도넛을 예쁘게 만드는 개인기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한 번쯤 써먹어야겠다 생각하고 있다가 결국 본인 영화에서 써먹었다고 하네요. 오늘의 작업은 시위 진압입니다. 오자마자 발로 차이는 이분은 우린 액션 배우다의 곽진석 배우입니다. 이 영화는 깡패 영화임에도 놀랍게도 무술팀이 없는데요. 곽진석 배우가 이날 하루 액션 디자인도 잡아주고 출연도 해주셨다고 하네요. 이분은 제작 PD입니다. 이 영화에서 무려 1인 3역을 하셨는데요. 반지하 채무자 역의 정윤기 배우에게 매맞는 아내 역과 연희의 학교에서 슬쩍 지나가는 임신한 선생님 역도 맡으셨습니다. 더불어 이 영화의 의상까지 맡았다고 하네요. 애들이 먼저 일을 시작하고 뒤늦게 등장하는 형님. 사람들이 신성한 학교에서 집에 가서 쳐자, 이 성심 영역은 하루 일과가 끝나면 현금을 봉투에 담아 나누어 줍니다. 예쁜 도장까지 찍어서 말이죠. 한국 사람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도장이라 웃음이 터졌는데 해외 관객들은 아무도 웃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고했다. 야, 명삼이. 성심용역 직원 1, 명삼역은 현장 진행을 맡았던 스텝 황명삼 님입니다. 여담으로 감독은 개봉 이후 수익금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이렇게 똑같이 봉투에 담아 스텝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홍석이. 영화에서 직원들에 대한 설명이 없어 표현이 안 됐지만 홍석은 성심용역의 3인자라는 설정입니다. 만식이 일을 그만둘 때 홍석에게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저 홍석이 형 따라서 다 같이 가가지고 술 한 잔씩 쫙 하고 나 그만두면 홍석이 새끼한테 여기 다 물려주려고 했으니까.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할 것만 같은 이곳은 제작 PD의 모교에서 창고로 쓰는 컨테이너를 빌려 벽지부터 소품까지 미술팀이 전부 세팅해 만든 곳입니다. 거친 남자들이 일하는 곳인데 벽지 색도 그렇고 냉장고의 꽃 무늬도 인상적인데요. 미술 팀원들이 전부 다 여성이라 그 취향이 반영된 컨셉입니다. 책꽂이의 만화책 홀리랜드는 연약한 주인공이 복싱을 배우면서 분노의 에너지를 발산해 가는 내용인데요. 감독은 상훈과는 반대되는 과정이지만 그 중간쯤 주인공과의 접점이 보여 이 만화책을 소품으로 꽂아뒀다고 합니다. 상훈이 신고 있는 신발은 채무자 6역이자 빠찡코 손님 역을 연기한 연출부 스텝의 신발이라고 하는데요. 감독은 이 신발을 영화가 끝나고도 달아 떨어질 때까지 쭉 신고 다녔다고 합니다. 내건 이발 무슨 연애 편지 들었냐? 왜 이렇게 얇아 내 거는? 어려서부터 보편적인 삶을 살지 못해 인간관계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상훈은 대화하는 법을 잘 모른다는 설정입니다. 너는 좀 생각 좀 먼저 하고 나서 좀 들이대 이 새끼야. 아무리 친구 먹었다 그래도 내가 너보다 4살 형이다. 실제로는 정만식 배우가 74년생으로 1살 많다고 하네요. 그날 번 돈은 바로 빠찡코로 탕진해버리는 상훈. 이곳은 실제 오락실은 아닙니다. 이런 곳에서 촬영 허가를 해줄 리가 없죠. 단속에 걸려 압수된 불법 오락기를 빌려서 다른 건물의 지하 2층까지 전부 옮겨 세팅해 오락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딱 이 한 씬을 찍기 위해서 말이죠. 상훈이 누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곳 역시 난곡에서 촬영했습니다. 눈 옆에 상처는 첫 씬에서 여자한테 침 뱉다 맞아서 생긴 상처인데요. 상처 위치가 씬마다 조금씩 달라진다는 작은 오게티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거 10통은 살 수 있는 돈이라니까 돈. 상훈의 배다른 누나의 아들 형인입니다. 아이답지 않게 다크서클이 좀 내려와 있어서 몸이 아픈 아이일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형인의 분위기가 잡혀서 좋았다고 합니다. 빠이빠이 안 해? 김희수 군은 오디션을 통해 캐스팅했는데요. 연기가 아닌 진짜 아이 같은 바로 이런 표정 때문입니다. 야, 이거 해결하고 가. 깡패 따위 무서워하지 않는 당찬 여고생 연희, 독립영화의 히로인 김꽃비 배우입니다. 감독은 영화 이술 후에서 연기가 아닌 진짜 그 인물이 된 김꽃비 배우를 인상 깊게 보고 꼭 한번 함께 작업해보고 싶어서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김꽃비 배우 역시 이후에 가져갈 감정을 초반에 잡기 위해 이 씬을 가장 먼저 촬영했습니다. 캐릭터를 확실히 보여주는 이 분홍색 가디건은 놀랍게도 김꽃비 배우가 평소에 입던 본인의 옷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모든 스태프들이 촬영이 끝나면 이 옷은 입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미친. 살아났네? 뒤진 줄 알았더만. 때리긴 했지만 깰 때까지 기다려주는 알고 보면 따뜻한 남자. 내가 다 닦아놨다. 집에 가서 엄마한테 밥이나 차려달라 그래. 이 영화는 거의 핸드헬드로 촬영했는데요. 이때 갑자기 어이없이 움직이는 카메라 워킹은 사실 NG입니다. 아빠랑 마저 가게. 서로 욕을 주고받다 친해진 케이스? 삐삐가 뭐냐 삐삐가. 삐삐를 사용하는 상훈은 누구나 통할 수 있는 휴대폰이 아닌 원하는 사람만이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상훈의 내재적인 방어 기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어른이 가시는데 인사도 안 하냐? 맥주까지 의다 처먹고? 지랄하고 있네. 김꽃비 배우는 욕을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 감독에게 개인 레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출소하셨냐? 고맙다 그 생각나게 해줘서. 바로 한 달 전에 출소한 아버지를 찾아간 상훈. 이 장면을 처음 보고 그 어떤 장면보다 폭력적인 느낌을 받았는데요. 처음부터 아버지의 얼굴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 건 시나리오 쓸 때부터 설정해 두고 문 밖에서 촬영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상훈의 나이키 운동화 원래 주인이자 빠찡코 손님이었던 연출부 스텝의 집인데요.
현장에 와보니 문이 울퉁불퉁 불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얻었다고 합니다. 상훈의 방은 사실 방금 나왔던 아버지 방의 옆방에서 찍었습니다. 실제 사람이 사는 집입니다. 찢어진 벽지와 곰팡이는 미술팀이 만든 겁니다. 오늘 또 역시 조카를 만나러 간 삼촌. 풀어봐 이 새끼야. 야, 애정 표현 한번 참 과격하네요. 이거 엄마 갖다 줘. 누가 저녁 물어보면 누나 의상도 상당히 훌륭한데요. 누나도 이제 돈 벌잖아. 누가 누나야? 욱하는 마음에 질러버렸지만 형인이 앞에서 엄마 욕을 한 게 안타까운 상훈. 하지만 그는 안타까움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릅니다. 야, 깡패도 가족이 있구나. 아, 꺼지라고 이 아니 그렇다고 경찰을 이렇게... 엄마 죽어. 어린 시절 매 맞는 엄마를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던 상훈. 가정폭력을 지켜보는 아이의 시선으로 보면 아이에게는 너무나 가깝게 보일 것이라는 느낌으로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했습니다. 감독은 아예 눈만 크게 보일 정도로 더 근접샷을 찍길 원했으나 촬영 감독과 회의를 거쳐 절충해서 적당히 빠져 찍었다고 하네요. 아빠가 휘두른 칼에 동생이 찔리고 병원으로 달려가던 엄마는 교통사고를. 너 사람도 죽여봤지? 여동생과 엄마의 죽음을 막지 못한 상훈에게 내재된 죄책감에 움찔하는 상훈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데이트? 이 씬의 거리와 사람들은 전부 도둑 촬영한 컷입니다. 카메라를 멀리 숨겨두고 찍다 보니 이 두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네요. 그렇죠. 누가 봐도 이상하죠. 처음엔 도시 소음을 살릴까 하다가 음악 감독의 제안으로 현장음을 전부 배제하고 우울한 감성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몇 시냐고 지금 저녁도 준비 안 하고. 싸가지 없는 남동생 특. 절대 누나라고 안 할 뿐더러 시도 때도 없이 돈 달라 함. 나 씨. 넌 2만 원이 돈이냐? 이환 배우는 오디션을 통해 캐스팅했습니다. 소속 회사로 들어온 시나리오를 읽어본 이환 배우가 꼭 하고 싶다고 해서 오디션을 보게 됐다고 하는데요. 처음엔 김꽃비 배우보다 어려 보이지가 않아서 망설였지만 연기를 잘해서 뽑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 박화영, 어른들은 몰라요 등을 만들어내는 영화 감독이 됩니다. 이곳은 감독이 실제로 5년을 넘게 살았던 집이라고 합니다. 이 집이 나오는 씬을 전부 다 찍은 후 전세금을 빼서 제작비에 보탰다고 하죠. 집안의 장롱이나 죽부인 같은 소품들은 동네에 버려진 것들을 다 가져다가 세팅했다고 하네요. 벽에 걸린 클래식한 벽시계는 감독 조부님의 유품이라고 합니다. 쥐약 넣지. 빨리 쥐약 먹고 돼지라고. 카메라를 향해 날아오는 반찬들. 카메라 앞에 설치할 유리막을 준비하지 못해서 촬영 감독이 이 반찬을 다 뒤집어 써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흔들림 없이 촬영에 집중하는 프로 정신. 오늘은 환규와 함께 돈을 받으러 다니는 상훈입니다. 야, 너 국빈이지? 아닌데요. 졸업했는데요. 환규는 사실 고등학생입니다. 연희의 동생 영재의 친구니까요. 국빈이지 너? 아닙니다. 졸업했지? 예. 아, 처먹어라. 환규 역의 윤승훈 배우는 감독이 품행 제로에 단역 출연할 때 만난 배우라고 하는데요. 당시 20살이었던 윤승훈 배우를 캐스팅하기 위해 다시 만났더니 그새 풋풋함은 사라지고 전혀 고딩으로 보이지 않아 살짝 캐스팅에 고민을 하긴 했다고 합니다. 윤승훈 배우는 이 영화를 찍기 위해 귀를 뚫었습니다. 아, 쥐새끼.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오는 오정세 배우. 이 깔깔이는 윤승훈 배우 거라고 합니다. 감독의 전작 바라만 본다에서 함께 출연했었죠. 이 씬은 PD의 지인 집에서 촬영했습니다. 뒤에 만화책과 장난감들은 거의 감독이 가져와 세팅했다고 하네요. 저 뒤에 보이는 빨간 물안경은 바라만 본다에서 오정세 배우가 썼던 소품인데요. 감독만의 이스터 에그처럼 숨겨놓은 설정인데 혹시라도 누군가 알아보길 원했지만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 집은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집입니다. 역시나 아이의 시선으로 가깝게 보이도록 클로즈업으로 찍었습니다. 이게 병신들 같은데 지 가족들한테는 아주 기밀성 같이 굴라 그래.
발놈들이. 이 얼굴은 애들 장난감으로 맞은 상처인데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폭력을 일삼던 사람이 애들 장난감에 의해 다친다는 설정을 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이야, 이거는 진짜 술 만땅 취했을 때 나오는 리액션인데, 실제로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굴이 빨간 건 분장한 것입니다. 아버지 잘 계시냐? 친구 아버지까지 챙기는 친절한 만식씨. 그래도 나 같은 고아 새끼는 그런 아버지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새끼야.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아버지가 맞는다는 건 알고 있을까요? 상훈이 부친을 때리고 있을 때 연희의 집도 난리가 났습니다. 이어지는 연희의 과거. 연희 모친의 포장마차를 부수는 용역 깡패들. 근처에 서 있는 사람들은 스태프들과 실제 구경꾼들인데요. 마치 단역 배우들을 섭외한 것처럼 자연스러워서 득템한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연희의 모친을 죽인 사람이 상훈이라고 아는 관객도 많았는데요. 연희 모친을 죽인 건 만식이었습니다. 엄마 커피! 이번엔 조카와 함께하는 데이트. 조금씩 마음이 말랑해지는 상훈은 이렇게 자상한 삼촌이 됩니다. 이 장면은 촬영 중 제작비가 다 떨어져 나중에 찍었다고 하는데요. 그새 배우들이 좀 어색해졌다고 하네요. 희수군은 이 씬을 찍다가 실제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코를 어른처럼 골아 NG가 나기도 했다고 하네요. 형이니 보러 왔구나. 누구야? 여자친구인데요? 여고생이 여친이라는데 쿨하게 인정해주는 누나. 나가서 펴. 왜 자잖아. 오호, 이제 여자 말도 잘 듣는 친절한 상훈씨. 포장마차가 운치 있고 좋잖아. 술을 부르게 생긴 포장마차에서 한잔 하게 됐습니다. 우리 엄마가 옛날에 포장마차 있었거든. 저 뒤에 앉아있는 여자분은 미술팀 스텝입니다. 한 년이, 두 년이, 세 년이, 네 년이 이 년아. 이 영화에서 상훈이 유일하게 웃는 장면입니다. 처음 배역 이름은 그냥 연희였는데요. 이 농담을 만들기 위해 연희와 영재를 한씨로 설정했다고 하네요. 너도 한씨냐? 예. 오늘 또 누나에게 돈 좀 달라는 영재. 내가 돈 나오는 기계야? 이발 셋을 때까지 안 되면 네 겨우 확 다 찢어버리라니까. 네, 나. 해봐. 해보라고 씨. 촬영할 때 위험한 유리는 다 치우고 찍으려 했는데 미처 생각지 못한 밥주걱을 담는 그릇이 떨어져 깨졌습니다. 뭔가 깨지는 게 더 폭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 나갈 때 유리가 땡그랑거리는 소리를 효과음으로 넣었다고 하네요. 나 온다고 네 사장한테 얘기했어? 영재는 돈을 벌기 위해 환규와 함께 일하기 시작합니다. 오, 이거 웬일이야? 1시간이나 일찍 오고. 그거 왜 봐라. 야, 오래돼서 냄새난다. 기가 막힌 옷으로 갈아입는 상훈. 팔의 상처는 연희의 모친이 찔러 생긴 상처입니다. 이 옷은 놀랍게도 사실은 여자 옷이라고 하네요. 아니 황규 너무 귀여운데? 대체 이런 번호판 옷은 어디서 구한 걸까요? 집에선 아주 여포가 따로 없더만 현장에선 얼어가지고 얼타고 있는 영재. 이제 휴대폰을 좀 만들어 볼까 하고 누나가 일하는 가게를 찾은 상훈. 개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밥은 먹었어? 이곳은 당시 윤승훈 배우 어머님이 운영하시던 식당이라고 합니다. 재혼 안 해? 하나 소개시켜줘? 상훈은 사실 누나에게 만식을 소개해 줄 생각입니다. 이후에 이런 말을 하죠. 나한테 소개시켜줄 사람도 있고.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얌전하다가도 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돌아버리는 상훈. 나 너네 엄마 얼굴도 몰라. 안 만났으면 편했는데. 또 아버지를 패러 갑니다. 사실은 배우가 안 보이는 것은 모래 주머니를 발로 찼고 얼굴이 보이는 것은 아프지 않게 터치 정도만 했다고 하는데요. 진짜 사람을 세게 때리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감독이 더 크게 동작을 해야 해서 체력 소모가 심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소리를 너무 질러 목이 맛이 가서 오래 찍을 순 없었다고 하네요. 이 충격적인 모습을 조카 형인이가 보게 됩니다. 알바를 구하는 떡볶이집 사장님은 촬영 감독이 맡았습니다.
상훈과 닮아가듯 똑같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는 건 이환 배우가 설정한 연기 디테일입니다. 우물쭈물하다 뒤지는 거야. 난 우물쭈물하는 새끼도 아주 죽여버리고 싶어. 핸드폰도 만들고 누나에게 줄 통장까지 만든 상훈. 너 빠찌 갈 돈 아껴가지고 그 전화기를 하나 사. 빠진 거 끊었다 빨라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존댓말이란 걸 합니다. 어디 갔어? 전화 한번 네, 해볼게요. 갔어. 끝에 요자는 슬쩍 흐리는 연기 디테일. 사람 하나 죽이고 빵에서 한 15년 썩다 나오면 그 죄가 다 없어져? 조용히 좀 처먹어라 이발놈들아. 정말 반가운 얼굴, 풋풋한 박병은 배우가 보이네요. 감독의 5분짜리 단편 그냥 가의 주연 배우였습니다. 이 병은 당연히 설탕으로 만든 가짜 유리입니다. 한편 영재가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나간 집에서 바닥에 떨어진 밥과 옷에 묻은 밥알이 연희의 비참함을 더해주도록 만든 설정입니다. 예민은 어디 가고 딸년이 밥을 차리게 만들어? 그런데 아빠까지. 엄마 죽었다고! 이 국자는 1,000원짜리를 무려 3개나 준비했는데요. 던질 때마다 부러지는 바람에 촬영 중에 더 사러 가야 했다고 합니다. 왜 자꾸 집에서 사람한테 왜! 그 시간 상우는 또 아빠를 패러 가는데 딸놈. 쓰러져 있는 아빠 곁에서 상훈을 바라보는 엄마와 동생. 해외 영화제에서 이 컷에 어떤 의도가 있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감독은 딱히 어떠한 의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왠지 이 느낌이 이 씬에 있어야 할 것 같았다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감독이 정말 살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온 생각과 경험과 자기 반성을 갈아 넣은 영화인데요. 모든 연출이 어떠한 의도를 가졌다기보다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만든 장면이 많다고 하네요. 죽지마. 들어 죽고 싶어서. 넌 살아야지. 이번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병원으로 달려가는 상훈과 아버지의 칼을 피해 숨어있다가 도망쳐 나온 연희의 교차 편집 역시 왠지 컷 구성을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안 되냐고. 내 비법에서 주라고. 뭐하냐 안 자고. 이 씬이 이 영화에서 가장 많은 돈을 쓴 장면이라고 합니다. 발전차, 탑차, 조명까지 전부 세팅하고 촬영하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하루 더 촬영해야 했다고 하네요. 이 씬에서만 300을 넘게 써야 한다며 PD가 꼭 여기서 찍어야 하겠냐는 말을 했다고도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감독의 머릿속에 있는 걸 뱉어내는데 큰 의미가 있는 이 영화에서 감독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고 하네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고등학교 다니는 네가 한번 가르쳐줘봐라. 나한테 돈 열나 많이 쓰면 돼. 아 고삐를 그냥 확 먹어버릴라. 이씨. 이 대사는 전혀 성적인 의도로 쓴 대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전에 조카에게도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확 그냥 먹어버릴라 이 새끼가. 이씨. 잘해라 부모한테. 너나 잘해. 이제 양아치짓 좀 그만하고. 연희 앞에서 눈물을 터뜨리는 상훈. 상훈의 감정에 본인의 슬픔까지 더해져 함께 울어버리는 연희입니다. 이 컷에 깔리는 음악은 아까 연희의 부친이 칼을 들고 나왔을 때와 상훈의 부친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을 때 깔았던 음악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둘이 울면서 감정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그 응어리는 계속 남아있음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너 아침부터 시비 걸게? 나 어제 아르바이트 주고 탔어. 존나게 말 안 듣네. 원래 시나리오에는 비꼬는 듯 돈 벌어 집이나 사라 라고 하는 대사였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영재가 너무 착해진 것 같다는 연출부 스텝의 의견으로 바꾼 대사라고 합니다. 오늘 또 조카를 보러 온 삼촌. 이 마스크는 일본의 마넨샵에 들렀을 때 발견하고 언젠가 영화에 써먹겠다는 생각으로 샀던 마스크라고 합니다. 할아버지를 패는 삼촌을 목격했으니 형이는 삼촌을 똑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형이나 미안하다. 삼촌이 저번에 그러면 안 됐는데. 형인에게는 폭력으로 얼룩진 기억이 남지 않길 바라는 상훈. 할아버지 잠깐 내왜 때려? 옛날에 아빠도 엄마 그렇게 때렸는데. 한편 아들 덕에 살게 된 상훈의 아버지. 10년이 넘는 옥생활 중 매일같이 꺼내본 사진이라는 설정으로 미술팀이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사진들입니다.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둘란다. 그런데 만식의 표정이 왜 이렇게 무섭게 변하는 거죠?
사람 불안하게. 나도 안 해. 나도 그만둘래. 친구 따라 같이 그만두겠다는 찐친 만식입니다. 나 고깃집 할 것도 준비 다 됐고 너 퇴직금조로 줄 돈도 꽤 되고. 지발놈아. 이 표정은 미리 말도 안 하고 애드립으로 자꾸 때리니까 화낼 수는 없는데 진짜 열받은 표정이라고 하네요. 와, 서울에 이런 곳이 있었네요. 이곳은 노원구 중계동입니다. 지금은 전부 개발돼서 아파트가 들어섰죠. 상훈아, 동생 데리고 네 방에 들어가 있어. 마지막으로 돈 받으러 간 집에 아들 이름이 하필이면 상훈이라니. 본인의 과거가 떠오르며 약해지기 시작하는 상훈입니다. 웃돌이 하나 걸치고 나와라. 독이 바짝 오른 영재. 그만하라고 이 새끼야. 그만해. 이환 배우의 표정이 인상적인데요. 시나리오에는 상훈이 영재에게 보여줬던 귀신 같은 얼굴이다 라고 써 있는 걸 이환 배우 나름대로 해석한 얼굴이라고 합니다. 이 집은 글렀다. 가자. 핸드헬드로 찍다가 망치로 맞는 순간 카메라를 흔들어 타격감을 더했습니다. 이 타이밍을 맞추기 힘들어 이 긴 롱테이크를 10번도 넘게 찍었다고 합니다. 빨리 가자. 오늘 빨리 가야 돼. 휴지 있냐? 아니, 주머니에 망치가 왜 있는 거야? 영재가 상훈을 제끼려고 미리 준비한 건 아니고 채무자가 못 덤비게 하려고 준비했던 건데 휴지를 꺼내다가 망치를 보고 우발적인 공격을 했다는 설정입니다. 이 망치의 대가리는 스티로폴로 만든 소품이고 나무는 진짜라고 하는데요. 연기에 빠져들어 정신없이 때리다 보니 스티로폴이 날아갔는데도 손잡이로 계속 때렸다고 하네요. 폭력적인 느낌을 더하기 위해 망치로 벽을 긁는 것 같은 소리를 효과음으로 입혔습니다. 넌 나보고 우물쭈물 대지 말라며. 넌 왜 우물쭈물 대는데? 저런 잔식 하다 본다. 나좀 들어가라. 날씨가 너무 추워서 몸이 저절로 떨려 연기에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때 대사가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리는 건 상훈이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훈이 찾는 누군가가 관객들에게는 부모님이든 애인이든 친구든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누군가를 생각하길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죽어가는 상훈에게 보이는 행복한 엄마와 동생의 환영. 이게 과거에 있었던 일이었는지 상훈의 바램이 투영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버지도 없고 본인도 없는 이 장면이 상훈에게는 행복한 순간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상훈이 여기서 죽은 후 바로 끝내는 게 나았겠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감독은 사족일 수도 있으나 폭력의 아픔을 끝까지 다 보여주고 싶어 이후 여러 개의 엔딩을 더 만들어 붙였습니다. 혹시 이 안에 형인이라는 애가 있나요? 저희 애인데 왜 그러세요? 상훈이 소개시켜 주려던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학생 친구 있단 말은 안 했는데. 그러고 보니 연희는 엄마의 원수를 눈앞에 두고 못 알아보고 있네요. 이곳은 실제 어린이집과 여기 다니는 어린이들입니다. 재롱 잔치를 하기 위해 연습했던 걸 시켰다고 하네요. 수학 선생님은 조명 감독이 맡았습니다. 이 영화를 찍고 소개팅을 여러 번 하게 됐다고 하네요. 만식이 차린 고깃집. 많이 기다리셨죠? 이날은 촬영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해 지기 전 문이 보이는 것을 먼저 찍고 안쪽은 거의 한 테이크로 끊지 않고 계속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다른 엔딩. 오열하는 누나와 만식 그리고 아버지입니다. 형인이 우는 장면도 찍었으나 아직 뭐가 뭔지 모르는 듯한 표정만 사용했습니다. 이 씬을 찍은 후 감독과 배우 모두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감정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었다고 하네요. 또 와요. 그렇게 고깃집을 나서는 연희에게 보이는 또 다른 엔딩. 엄마가 당했던 것처럼 포장마차를 부수는 깡패가 영재입니다. 이 장면을 찍을 때 카메라를 멀리 두고 촬영하니까 진짜 조폭들이 나타나 남의 구역에서 뭘 하는 거냐며 큰일이 날 뻔했다고 하는데요. 감독이 우린 영화 찍는 학생입니다 라고 해서 겨우 위기를 모면했다고 하네요. 겹쳐 보이는 상훈의 모습. 이 역시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서 설정했다고 합니다. 자,
영화 똥파리였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부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화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좋은 시간을 갖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영상 업로드 소식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